아니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뜨는데 경이로운 소식들만 뜨네요, 진짜. 아쉽다. 아쉽다. 왜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올림픽에 왔으면 그래 내가 인사할 기회는 있었을 텐데. 그러면 형한테 세리머니를 약속하고. 나한테? 네. 이거요? 이런 거? 그런 거 약속하고 덕연아 이런 거 해줄게 해가지고. 덕연아가 형이야. 형이구나. 2살 형이야 내가. 그러구나. 손흥민 선수가. 근데 손흥민 보면 형이라고 할 거야. 형이라고 해야죠. 네, 당연히 형이죠. 그치. 손형민이야. 손형민. 네. 네. 뭐 이런 거 바모스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시즌 파워랭킹 1위 네. 등극했습니다. 자, 주간이 아닙니다. 시즌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시즌 전체에서 파워랭킹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경이로운데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번에 발표가 된 프리미어리그 시즌 파워랭킹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 결과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살라보다 한 300점 가까이 앞서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71,587점. 네, 살라는 71,295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간 파워랭킹이 있고 시즌 파워랭킹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을 나눴을 때 지금 점수가 있잖아요. 71,000점이라는 점수가 어쨌든 누적돼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 점수는 어떻게 추산이 되느냐? 파워랭킹은 스탯, 데이터 등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팀 순위 안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1위 팀 대 19위 팀의 경기예요. 근데 19위 팀이 선수가 잘했어. 그렇다고 가산점이 주어지거나 이런 게 아닌 걸로 그동안은 기준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팀적인 차이, 뭐 결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수의 순수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스탯을 기준으로 이 파워랭킹의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누적치에서 이미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살라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주간과 다르게 전체는 시즌 누적치 통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위 살라를 손흥민이 2위 자리에서 역전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살라가 올 시즌에 초반 퍼포먼스 진짜 어마무시했고 역대급이었는데. 근데 네이션스컵이 올 시즌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션스컵 갔다 오면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됐을 거고 그리고 저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는 올해 이집트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 풀렸죠. 네이션스컵에서 미끄러졌고 월드컵에서도 같은 팀을 이 결승 매치업을 만났는데 또 미끄러졌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저는 살라가 이 심리적으로 받았었던 그런 부분도 이 살라가 프리미어리그 돌아와서 펼치는 그런 경기력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축신 엘네니를 위해서 살라가 더 열심히 해줬어야 되는데 엘네니가 그래도 이제 아르테타 체제 하에서 또 이제 최근에 기용이 되면서 참 대단하죠. 아니 엘네니도 똑같이 멘탈적인 충격받고. 아니 근데 마인드가 좋더만. 근데 아스날 가서 오히려 후반기 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라는 뭐가 된 거야. 이집트 레전드 엘네니를 위해서 더 열심히 했어야 했던 살라인데. 역시 이집트 굴리트. 네, 이집트 굴리트. 살라는 엘네니 친구입니다. 이런 거. 네. 살라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 기록은 손흥민이 얼마나 토트넘 팀 내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토트넘은 해리케인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저는 올 시즌은 토트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진짜 미스터 스퍼스예요. 네. 진짜로. 왜냐면 이 통계, 파워랭킹이 결국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매겨지잖아요. 한 경기에서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줄수록 뭐 패스라든지 슈팅이라든지 스탯이 많이 찍히기 때문에 거기서 얻게 되는 파워랭킹의 점수가 많아지거든요. 그쵸. 근데 손흥민이 이 정도로 점수를 쌓은 점은 올 시즌 내내 토트넘의 경기마다 얼마나 많은 관여도를 기록했는가. 아니 봐봐. 물론 이제 뭐 콘테 오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고 누트넘 때도 손흥민만 보였어요. 그때는. 공격 수비 다 통틀어서 그 수치가 저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손흥민도 같이 부진해가지고 골도 없고 막 이랬다 그러면 저는 이 시즌 통계를 다 냈을 때 오히려 좀 떨어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시즌 초반부부터 후반부까지 기복 없이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고 스탯 올 시즌 대박이죠. 리그에서만 20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시즌 파워랭킹 1위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토트넘에서 많은 지분을 이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손흥민의 경기력에 따라 토트넘의 흐름과 결과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시즌 파워랭킹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선수만 이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쭉 지금 리스트를 보면은 그냥 다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었거든요. 1516의 마레즈. 이때는 최고였죠. 근데 이제 레스터 시티의 마레즈. 우승을 이끌었고. 네. 3구도 있네요. 근데 이때 산구가 그 아스날에서 가짜 9번 뛸 때 산구여서 좋을 때 산구잖아. 전반기 때 스탯도 잘 쌓고 괜찮게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뭐 1718 시즌 살라는 지금 역대급 살라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없는 선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맞아. 인정합니다. 4월에는 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토트넘전은 너무 최악이어서.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살라가 만약에 올 시즌에 네이션스컵 없고 그리고 월드컵 이런 이슈 없었잖아요. 저는 올 시즌 기록이 1718 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페이스로 봤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여러 이유 때문에 부진한 것도 있고
에이전트 입터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재계약 이슈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눈에 가시처럼 밟히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1819 전설의 첼자르. 이 되게 잘했던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졌죠 이분. 이분이 사라졌지. 진짜 사라졌네. 이분이 진짜 사라진 거야. 첼시를 끝으로 은퇴를. 그래 은퇴를 결심하신. 에덴 아자르. 그래서 이제 2명의 아자르만 남아 있어요. 킬리안 아자르랑 그 토르강 아자르. 아니 생각해보면 산체스도 마찬가지예요. 산체스 사라졌어. 이때 사라졌어. 근데 마레즈는 사라질 뻔했는데 다시 그러지 돌아왔어. 않았어요. 마레즈는 그러지 않았어. 자 덕배 다행이다. 덕배는 여전하죠. 덕배는 있어. 근데 해리케인 잠깐 사라졌거든. 잠깐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 혹시? 저 그러면 안 돼. 네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1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안 그런 선수들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네. 그냥 산체스랑 아자르만 유독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로랄 선수들과 겨룰 정도로 손흥민의 이번 파워랭킹 1위. 아마 시즌 끝까지 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손흥민 선수한테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타이틀 하나 거머쥐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1위니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활약이 좋았던 선수로 꼽히면서 PFA 올해 선수상 가능성까지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나요? 어렵죠. 네. 왜냐면 사실 PFA 올해의 선수상은 트로피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간의 수상자를 보면 트로피를 따낸 팀의 선수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아온 경우가 많았고요. 아니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쭉 봤을 때 타이틀을 따낸 팀의 개인 퍼포먼스가 특출난 선수가 없는 경우, 이거는 예를 들어서 A팀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리그 우승을. 근데 잘했어. 근데 팀으로선 잘했는데 선수 개인이 잘했다. 누가 엄청나게 특출나게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애매한 경우. 골고루 잘하니까 한 명의 에이스를 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들 첼시가 우승을 했어. 근데 팀 내 최다 득점자 누구지? 근데 조신. 이렇게 돼. 그러면 조신이 PFA 올해 선수상을 타야 하나?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 퍼포먼스가 특출나다기보단 감독이 매우 뛰어나고 선수들의 골고루 팀 조직력을 맞춰주는 어떤 영향력이 좋았다. 그렇게 보일 시에는 여기서는 이 우승권에 따낸 팀 선수조차도 수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을 따지 못했더라도 시즌 내내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온 경우.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적도 없이 라이벌도 없이 그냥 한 명이 일찌감치 쭉 치고 나갔을 때예요. 근데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리그의 특성상 그런 경우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만약에 살라가 만약에 올 시즌 리버풀이 이대로 그냥 우승을 못하고 2위에 머무르면서 뭐 챔스나 컵대회 타이틀도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반기 때 퍼포먼스를 살라가 후반기 때 쭉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살라가 가져갈 수 있죠. 이 기준에 성립되기 때문에 저는 살라가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약간 논란이 됐었던 건 지난 시즌에 해리케인이잖아요. 해리케인은 트로피가 없었어요. 트로피가 없었는데 사실 득점왕, 도움왕, 동지석권 이거보다 더 해리케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표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 해리케인은 PFA 올해 선수상을 못 탔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도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의 팀이 4위 이내 성적을 쭉 유지하면서 그대로 결과까지 낸 경우. 유지라는 거는요, 시즌 내내 4위권 이내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 팀의 성적이. 네. 그래서 4위권에 애매하게 도전한다기보다는 확실하게 그 지점에 오래 머물러서 이 팀은 그래도 강팀으로 부위할만 하다. 타이틀은 없지만 리그에서 쭉 강팀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거기서 특정 선수의 활약이 도드라졌다 라고 한다면 다른 경쟁자들의 상황까지 봤을 때 PFA 올해 선수상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의 손흥민이 부합할까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쉽긴 하죠. 리그 우승을 맨시티가 차지한다면 덕배와 같은 아주 특출난 자원이 있고 뭐 만약에 리버풀이 차지한다면 살라가 있고 그리고 개인 퍼포먼스로 봤을 때 손흥민의 지금 적수는 어쨌든 살라인데 나란히 잘했다고 보는 게 맞지 살라를 제치고 시즌 내내 1인자의 자리를 유지했다 보기엔 힘들잖아요. 만약에 손흥민이 이게 20골이 아니라 30골이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진 않았고 자, 결정적으로 토트넘이 4위 자리가 애매합니다. 그런 점들이 PFA 올해 선수상을 받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또 경쟁자들이 워낙 그동안 점수를 많이 땄어요. 맞아요. 잘하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리그 베스트의 경우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리그 베스트 11. 리그 32경기 20골과 7개의 도움으로 득점 2위, 도움 10위. 근데 득점 2위 대단하죠? 도움 10위라고 해도 벌써 7도움. 그래. 이 자체만 봐도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 리베 선정됐잖아요. 올 시즌도 리베 가능성 높은 게 이 좌측 포지션에 경쟁자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굳이 꽂으면 한 만회 정도? 맞아요. 근데 저는 만회 손흥민 비교하면 올 시즌 손흥민이 더 나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살라랑 손흥민을 그대로 가되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호날두냐 조타냐 마네냐 이런 정도의 마네가 또 이제 제로톱으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손흥민의 득점력과 스탯을 봤을 때 왼쪽 윙포워드에서 손흥민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리그 베스트 가능성은 매우 크다. 2시즌 연속일 가능성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20골은 돌파했고 득점왕
경쟁 아직 두 골차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10-10. 3시즌 연속 10-10. 아, 이것까지. 손흥민이 지금 이룰 수 있는 기록들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일정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현재 파워랭킹 탑10 선수를 보겠습니다. 손흥민, 살라, 그 다음에 아놀드 3위고요. 4위 주안 칸셀로. 이렇게 보니까 또 풀백들이 3, 4위네. 근데 둘이 리그 베스트 먹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리버풀 스쿼드에서 아놀드 뺀다. 저는 좀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좌측은 어쨌든 치미카스라는 좋은 로테이션 자원이 있는데 우측이 좀 애매하잖아요. 리버풀 입장에서도. 그렇죠. 빠지면 문제가 되는. 칸셀로 마찬가지예요. 물론 후반기에 약간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좌우에서 칸셀로 빠지면 다 문제죠. 네. 그러니까 아놀드, 칸셀로 모두 리그 베스트를 차지할 만한 선수들이 차지됐고 5위 알리송. 올 시즌 알리송 선방능이 미쳤습니다. 네. 골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알리송도 리그 베스트급에 속한다고 보고. 알리송 골 없는데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가?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단호하죠. 네. 자, 6위 케빈 더브라이너. 네. 그리고 7위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무래도 통계 스탯에 있다 보니까 페르난데스가 조금 부진한 시즌이라고 해도 결국 이 선수가 그동안 차지했던 경기 내 스탯들이 누적이 됨으로써 그쵸. 여기에 순위는 좀 높게 가져간 것 같고요. 8위 부카요 사카. 올라갈만 합니다. 아스날 유일하고. 그리고 9위 로드리, 10위 사디오 마네. 이렇게 그러니까 선정이 됐죠. 지금 이 10명이 이렇게 쭉 있는 걸 보면은 그 팀에서 빠졌을 때 문제가 있는 자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카도 지금 아스날 입장에서 오른쪽에 사카 편 페페 나와야 되거든요. 네, 페페 종윤형 쌍욕하게 한 거 보셨죠? 전 보진 않았습니다. 네, 저도 근데 보진 대충 않았어요. 어떤 욕을 했을지는 알겠어요. 네, 사실 저도 보진 않았어요. 네. 로드리 마찬가지고 왜냐면 페르난지뉴의 기량 저하가 눈에 띄게 보였었던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네? 뭐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네, 올 시즌 올라왔으니까 네. 그런 점들인데 어쨌든 손흥민 얼마나 토트넘에서 정말 한 팀 이상의 존재감을 차지하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가를 이 지표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해리 케인이 없어요. 탑10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손흥민을 조금 더 이 올 시즌 미스터 스퍼스라고 칭할 만한 그게 좀 되지 않았나. 10위권 이내 유일 토트넘 선수입니다. 네. 아주 손흥민 선수 파워랭킹 1위 축하합니다. 네.